얘를 그냥 어디 때릴 게 있고 어디 저기서 그 응? 몸뚱이 가느다란 그걸 갖다가 그냥 지하실에서 그러게 갖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길에 질질질 끌고. 아유, 나는 저는 그래서 그때 저를 그- 사랑해서 그렇다고 믿었고요. 저를 그리고- 사랑해서 그렇다고 믿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제가 이제 암 선고 받은 게 지난해 3월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저번 주에 보건 수술을 했어요. 보건 수술을 하고 이제 여기에 지금 계속 묶어놓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스케줄을 잡고 나서 이제 수술을 중간에 끼워서 하려니까 모습이 안 예쁘게 나올 텐데 내가 나가서 왜 사람들이 왜 저러고 나오냐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강박이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듣기로는 보건 수술을 원래는 안 하겠다고 거부하셨다고 했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이게 뭐 굳이 필요하냐 가슴 한쪽이 그러면 있는 거 그냥 같이 자르면 어떨까. 그때 선생님이 하루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딸 또 저희 엄마 난리가 나셨어요. 아름다운 몸은 너가 여태까지 지켰는데 그걸 복원하고 그래야 된다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동주가 자꾸 권하고 그래서 큰맘 먹고 했는데 정말 생살이 늘어나는 그 늘리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예. 근데 참 인체는 신비롭게 늘어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고생하시는 우리 고객님을 옆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어머님도 마음이 또 만만치 않게 힘들었을 것 말도 같은데. 못하죠 뭐.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사는 게 어떻게 그것도 발견을 내가 진작 했으면 되는데 못하고 얘도 모르고 못하네. 엄마 나 왜 여기가 이렇게 딱딱해. 그래서 내가 어디 보자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너 빨리 병원에 가보자. 그래갖고 가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을 날짜를 잡고 그 4월 1일 날인가 수술을 됐나 봐요. 그 암 수술하고 나서도 좀 힘이 없지만 항암 맞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항암 맞고 오면은 열이 막 40도로 올라오다가 이제 또 내렸다 이러면 응급실에 또 가야 되고 그럼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동주를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또 다니고 이러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건강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1년 6개월이 됐네요. 벌써 1년이 넘었어. 근데 저는 신기하게 가슴 수술했을 때 슬픈 것보다 머리 없을 때 슬픔이 더 컸어요, 사실. 그리고 삭발이 되고 머리가 한 올도 없어진 제 모습을 볼 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굉장히 잘 길게 가꿨거든요. 힘들고 아플 때도 트리트먼트는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틀리겠지만 그때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많이. 아휴, 말도 못해요.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 암 걸려 수술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에 비하면. 그때 그 병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혼자 놔두면 금방 자살을 죽을 이런 장애가 와 있대요. 그러니까는 항시 붙어 있어야 되게 따라다니면서 혼자 안 놔두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가라고 누가 말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 혼자니까 나갈 수 있는데 밑에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사러 엘리베이터 2개만 내려가면 되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물을 사와라든지 뭔가 나한테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려간다는 자체가 나 혼자서 뭔가를 덥석덥석 하기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머나.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목마르다고 엄마 왔을 때 제가 울면서 소리치면서 언제까지 너 이럴 거냐 막 이러고 한번 둘이 붙들고 운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죠. 그때 당시 우리 딸이 그렇게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저기 질질 끌려들어가고 경찰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금 약해 빠진 걸 그때 나하고 둘인데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 병원에 가서 오질 못해서 집에 무서워서 둘이서 너무 그때는 할 데가 없고 누구한테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한이 맺혔어 내가 그때.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뭐 눈앞이 깜깜해. 근데다 애를 너무 세뇌를 시켜서 애를 갖다 완전히 바보로 살게 만들었더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아이고 말도 못해. 내가 얘 몰래 찾아다니면서 그 집까지 찾아갔었어. 막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나오라고 해서 내가 막 그랬는데 안 나와냐. 꼼짝 자르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닫아놓고. 그랬더니 안 나오더니 나한테 경찰차가 오더라고. 앵맹 소리가 나. 그래서 그냥 차 타고 그냥 와버렸어. 안 나와서 못 만나고. 아유 얘기하면 뭐해. 답답해. 아휴. 나는 그때 그 기억을 정말 하나도 안 잊어먹어. 너무 그냥 가슴이 아파서. 저도 정희 씨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그 사건, 엘리베이터 사건, 예.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어머님은 그 소식 듣고 좀 어떠셨는지. 그 소식이 아니라 그걸 봤죠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환경을. 그래갖고 그냥 얘를 질질질 끌고 올라서 내 경비더리장 전화 걸어서 경찰이 왔죠. 정말 얘를 그냥 어디 때릴 게 있고 어디 저기서 그 몸뚱이 가느다란 거 그걸 갖다가 그냥 지하실에서 그러게 갖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길에 질질질 끌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현장을 볼 때는 오죽했겠냐. 네네, 그럼요. 나도 정말 거기서 내가 기절해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지. 솔직한 얘기지. 그 당시에 내가 거기서 남아져 쓰러져 있으면 얘나 나는 그냥 누가 보살필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었으니까. 네네. 아이고 그만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그때 얘기를 뭐 자꾸 생각하면 하세요. 네, 자꾸 이렇게 네. 하게 되면은 근데 내 머리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하나도 안 잊어버려져. 네, 잊혀지지 않으시죠? 네, 잊혀지지 않고 얘만 보면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도 않고 얼마나 그냥 가엾고 그러시겠어요, 따님이. 네, 엄마 내가- 마음에. 네. 근데 남들은 그래 그렇게 힘들면 나와야지 뭐 그렇게 힘들면 헤어졌어야지 쉽게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 힘든 게 아니었어요. 힘든 것도 견딜만 했고요. 왜 이혼들을 해? 나처럼 참으면 되지. 왜 이혼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겪을 때 사실 아이들이 이제 이혼을 많이 종용하기도 하고 엄마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돼라든지 그럴 때 남편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나한테 자꾸 이혼을 이렇게 종용을 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고
왜 이걸 이렇게 해서 자꾸 나한테 이럴까. 그럴 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상황은 제가 원하든 원치 않던 흘러가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뭐 제가 나는 왜 이혼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난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얘가 뭐 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10원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거예요. 결혼 생활을 32년. 네, 30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쫓겨 이혼이 된 거야. 그 돈 있어 뭐 입원을 하고 뭐 할 수가 없잖아. 둘이서. 저런. 응? 저기 얘가 그 당시에 저기 딸내미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걸로 보냈었어요. 집이 이제 하도 무섭다. 그래서 보내놓고 나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얘네 집에 내가 왔는데 얘네 집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살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한테 그 오피스텔을 얻어달래 갖고 거기를 얻어놓고 얘를 불러낸 거지. 네네. 그래갖고 오피스 살았는데 그때 얘가 그 정신과 공회장에 와갖고 네, 공황장애. 응, 그게 와갖고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나하고 둘이 다니면서 병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문도 내가 닫았는데 문 안 닫았다고 나한테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꼭 잠그라고. 이제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면 3시간, 2시간 우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하면 더 하니까. 그냥 나가서 한참 바깥에 있다가 울음 끝인 것 같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들어와갖고 보면은 아주 모욕해 놓은 것 같아, 몸뚱이가 다. 땀에 젖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깨워가지고 저게 닦아내고 이제 이러면서 약을 먹여서 재우고. 네. 이거를 2년을 그렇게 반복했어요. 2년. 그러셨군요. 네. 내가 너무 속상했어. 네. 그 살아온 거를 누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얘 앞에서 내 가슴 아리를 살아왔지만은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힘이 들었고 안타까워서 정말 혼났어. 네. 나는 딸 하나 죽이는 줄 알았어.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에 생각한 건 남편이 힘 떨어지고 병 걸려서 늙어서 오갈 데 없으면 어떡하지? 누가 돌보지?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그래야지 언제 돌아오면 어떡하지? 나중에 제가 남편한테 반항하면서 마지막에 울고불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막 다그친 적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남편이 정말 행복한 길을 찾았다면 내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나는 왜 마지막에 왜 나한테 미안하다 안 했다고 그걸 갖고 이렇게 속상해했지? 이런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혼이라는 것으로 다 폐기 처분되고 나의 삶이 다 흐트러지고 아무것도 없이 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속 마음이 되게 아프면서 지금 정 씨 얘기를 듣는데, 네. 정희 씨에게 채워져 있던 제가 아까 표현한 보이지 않는 수갑. 네. 이게 바로 결혼 생활이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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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이 풀어주는데 수갑을 풀어주고 발에 사슬을 풀어주고 착고를 풀어주는데 나가라 했는데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휴, 참. 저는 너무 시집을 일찍 갔잖아요. 시집을 너무 일찍 가서 큰아이를 20살에 낳고 둘째를 22살에 낳았단 말이에요.
또 미국에 가족들은 다 가 있었고 저는 혼자 한국에 있었고 남편을 믿고 따르는 거 외에는 저는 길도 모르고 강남 강북을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길을 잘 모르고 또 그 당시에는 수첩이 있었잖아요. 이제 수첩에다 전화번호부 적고 친구들 전화번호부 적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철저하게 다 버리고 남편이 저를 위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정에만 충실하라 이런 이제 명을 받은 거죠. 저는 명을 받은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다 남편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살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말 도중인데 얘가 남편 말만 듣고 친정 엄마들 친정 식구에 대해서는 일절 안 몰라라고 살았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듣지도 않고 오로지 남편 말만 듣고 자기 자식 가정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진짜로. 그래가 그때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남 보면은 참 호강스러운 생활한다고 전부들 딸이 뭐 호강하고 잘 산다 그냥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이랬지 한 번도 무슨 행복한 걸 내가 본 게 없어. 뭐가 행복해? 보면은 자유가 하나 없어. 내가 볼 때. 무슨 돈의 자유가 있어. 무슨 뭐 저 바깥에 나가는 그런 자유가 아무것도 없었어. 무슨 뭐 로봇도 뭐냐 기사 돼갖고 그냥 여기서 여기 가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집에서 막 여기서 여기 가면 여기 데려다 갖다 놓고 데리고 오고. 저 그게 공주처럼 모시느냐 아니면 믿지 못해서 의심해가지고 의심해요. 의심. 네, 왜냐하면 그럼 이게 굉장히 결혼 다르죠. 생활할 때 네, 네. 눈에 좀 안 띄고 집에 전화 딱 걸어서 없다고 잠깐 나갔다 그러면은 그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가 와요. 어디 갔냐, 뭐 했냐. 그거 올 때까지 전화를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나쁜 말로 참 이 사람, 응? 너 때문에, 응? 저기 무슨 병 걸린 남자 아니냐, 내가 그런 소리까지 다 하고 사는데, 그거를 의처증. 모르더라고, 얘는. 아 근데 그게 아유, 나는 저는 그래서 그때 저를 그- 사랑해서 그렇다고 믿었고요. 저를 네, 사랑해서 그렇다고 믿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후회를 아니 하더라도 그런데도 뭐, 저는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정희 씨, 교회 다니시잖아요. 네. 하느님 믿으시잖아요. 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사랑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저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제가 참고 제가 견디고 오래 참고 헌신하고 참아내는 견딤의 은사 제가 잘 견뎌내는데 끝까지 제가 견디지 못한 그곳에서 정말 순교하지 못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또 저를 만나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아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만 피해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피해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정의의 여왕이다, 살림의 여왕이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살림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여겨본 적이 없고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에 부딪혀서 또 노력을 하고 밤을 여러 번 새면서 세팅을 다시 해보고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면서 혼자 많이 힘들어했던 살림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지? 그게 바로 전 남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전 남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옳은 기준도 아니고 전 남편의 기준으로 그 오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희 씨한테 왜 전 남편의 기준이 이렇게
어떻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이걸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보다 낫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가 이렇게 살림도 잘해, 아이들도 잘 키워, 난 좋은 아내야. 막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막 표현을 의외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알아봐 달라고. 저는 제가 남편, 그다음에 아이들, 저 이렇게 순서가 그랬거든요. 조기도 좋은 거는 남편 거, 뭐 송이도 들어오면 남편 거, 좋은 거 있으면 남편 줘야 되고 애들 줘야 되고 자꾸 제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남으면 막 부엌에서 허겁지겁 막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 많이 받을 때도 많았죠. 그러면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고 너무 좋아서 더 잘하려고 그랬고 그러다가 혼나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칭찬 받았던 것까지 다 무너지고 세상의 눈보다도 더 아이들에 대한 인정보다는 남편에 대한 인정이 더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대상이 없어진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 대상이 없어지니까 더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됐을 텐데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이 삶의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나와가지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되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막 그냥 그게 힘들었는데도 구박받고 살거나 힘들게 살거나 아프면서 마음이 그런데 나는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 제 몸이 정말 다 부서져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너무 힘들어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남편이 저하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사람들도 남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남편 말 외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무조건 남편 말 외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는 남편 말만 믿을 거고 남편 말만 들을 거고 남편이 시키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뭐 불만 불평을 갖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남편이 아플 때마다 저는 내 모든 장기를 다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남편이 살 수 있다면 나 하나야 뭐 죽으면 그만이지 막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항상 남편 기도만 했어요. 저희 남편만 올바르게 바르게 또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어떤 면에서 또 좀 우려가 되냐면 아니 왜 저렇게 생각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들으면서 이게 사랑일까? 근데 전 사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지? 사랑 아닌데? 근데 표현은 사랑처럼 아주 극진한 사랑처럼 표현이 되네. 그럼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걸 너무 유사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셔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가정폭력은 단순 폭력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게 가스라이팅을 같이 해요.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이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배를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딱 가지고 등판을 해요.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서 나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약점 잡기를 해요. 맞아. 네, 그래서 약점을 잡아요. 왜냐하면 뭐 아이를 가만 안 두겠다라든가 네네. 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버리겠다든가 그렇게 약간 약점을 잡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두 번째는 이 가스라이팅 하는 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맞아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공주처럼 내지는 왕자처럼 떠받드는 것 같지만 전혀 이 사람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그게 상실이 돼요. 그 다음에 저항 수단을 다 차단해 버려요. 돈 다 뺏어요. 돈도 일일이 다 썼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자동차 같은 건 절대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 기반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는 가까운 사람들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다 차단시키고 그러면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차단이 돼버려요. 뭔가 벗어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요. 가짜 통제감을 부여해요. 뭐냐면 집안 내 긴장을 막 형성을 시켜서 뭔가 꼬투리를 딱 잡은 다음에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요. 모든 거 다 니하게 달렸어. 봐, 네가 웃어주니까 이렇게 가정이 편안하잖아. 이런 식의 가짜 통제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다 잘못한 거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다 참으면 되는데 이런 식의 이게 통제인데 가짜 통제감이죠. 이 배우자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성인이지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죠. 유아. 그럼 유아는 부모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마치 그런 상태처럼 만들어서 힘을 다 잃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떠나는 건 너무 두렵고 만약에 떠나는 상황이 되면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그래도 그 안에서 그나마 너무나 병리적이지만 그 병리적인 안정감을 내가 찾고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다고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번에 뵀을 때 선생님 기억나시죠? 저의 짧았던 머리. 제가 이렇게 많이 감성 이렇게 많이 묶었어요. 머릿결도 여전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도움이 너무 많이 돼서 저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받고 지금 건강한 모습, 애프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오고 싶었어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고.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작가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또 이제
필라테스 대회도 나가요. 시니어부. 그래서 지금 운동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도 뭐 진행 중인 치료도 하고 있고 네. 검진 계속 하고 있고 네. 앞으로 한 2년 반을 더 참아야 이제 완치 판정은 네네. 받겠지만 새롭게 정말 살아있길 잘했어라는 노래가 제 입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좀 이게 속없어 볼 수 있는 누가 먼저 대시를 어떻게 해서 그 대시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몇십 년 안 것처럼 편안하고 또 대화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한 8시간을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건축 얘기를 저랑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저는 놀라울 정도예요. 너무 건축을 사랑하고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서 둘이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았죠. 네. 네. 가족끼리 워낙 친하시다고 하니까 또 막상 그래도 연인으로 발전하고 나서는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너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다가 특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환영받을 줄 저도 몰랐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인 서정희 씨 딸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마 한 3년 좀 안 됐을걸요. 2년 넘었나? 그렇잖아요. 어른들의 연애라는 게 오늘부터 1일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어느새 보니까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흐르듯이 돼서 어느 시점에 그냥 아저씨가 우리 인생에 계속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진짜 돌고 돌아 운명일 수는 있겠죠. 제가 아기 때 봤던 아저씨니까. 근데 그거는 전 국민이 다 느낄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가 훨씬 행복해 보인다는 거는. 저는 엄마가 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됐어요? 나는 쫙 뭔가 근데 하다만 거. 어디 잠깐만. 거기 좀 여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난 여백 없는 거 좋아해. 소녀시다, 소녀. 여백이 있는 게 좀 좋아. 이게 더 예쁜데 나는. 하나 더 해? 이렇게. 예쁘네. 너무 예쁩니다. 이거 엄마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본인의 애교를 본인의 귀로 들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본인도. 평생 없던 애교가 막 나오는데. 사실 제가 막 장난스럽게 막 내가 엄마보다 이혼 선배다 막 이런 말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나면 사실은 이 감정 기복이 있는데 그거 거의 비슷해요. 죄책감 들었다, 분노가 들었다, 뭐 다시 포기 상태가 됐다가 자포자기하다가 다시 살아보려는 의욕 느끼다가 또 이상한 남자 몇 명 만나고 좌절하고 현생에선 끝인가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고 아 그렇지 내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런 사이클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슬픈 사이클일 때 좀만 견뎌봐. 또 얼마나 좋은 남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또 얼마나 좋은 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결혼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서로 너무 달라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산다. 못 사는 것 같아요. 전 너무 다르니까 그 갭을 이겨내는 세월을 참 많이 소비하고 진이 빠졌다고 느꼈거든요. 아, 이제는 더 뭔가를 일으킬 힘이 없다. 나의 모든 거는 소진되었다. 이런 표현이 맞았었어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아, 나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 이렇게 편안해도 돼요? 이렇게 좋아도 돼요? 아, 그리고 이런 감정이 뭘까요?
행복한 네. 고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정희 씨한테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뭐 마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나이 많아가지고 주책이야? 뭐 이렇게 무슨 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정희 씨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출산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긴 하셨지만 이게 왜 사람이 마음 편하게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고 보통 이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지 못한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희 씨한테는 지금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해보시는 것들인 것 같아요. 더하기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안하게 뭔가를 그냥 많이 해보는 거 이게 아마 처음 경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저는 환자고 여성으로서 생각하면 약간 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무슨 10대, 20대에 그런 풋풋함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면 나중에 여자처럼 자꾸 느끼고 싶어 한다면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너무 저희가 뭐 오래 살다 그런 거면 당연히 이런 깊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지만 뭐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떠나도 되잖아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근데 계속 옆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있어주는 이 자체가 저의 마음이 그냥 무조건 막 이제는 제가 붙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나 떠나지 마. 제가 오히려 농담으로 그럴 정도예요. 네. 사회생활하면서 나와가지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되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됐을 텐데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이 삶의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차 마실까 그냥? 일상이 너 시원한 거. 꼭대기라 힘들어. 적용도 다 직접 다 하신 거죠? 네, 어머. 네, 저것도 직접 와, 너무 하프도 우리끼리 설치하고 네, 우와. 2군데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동주 점점 장비가 하나씩 느는 거 같아요. 하나 둘씩 늘어.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늘고 있고. 저녁 때 항상 일로 와, 엄마랑. 엄마 맨날 저기 앉아 있던데. 항상 와서 여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음악도 듣고 밥도 먹고 잠도 자 가고. 여기 너무 공간이 좋아요. 엄마 뭐 평생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했어? 응? 그게 무슨 얘기야? 평생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엄마가. 아니 그냥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그렇게 딱 말했구나. 아니 진짜고 그게 사실이고 엄마 마음이고. 그러면은 엄마랑 아저씨는 좀 뭔가 계획이 있어? 미래에 대한 계획? 둘이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만 한번 실수하고 뭐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말했거든 엄마는. 그렇지 않아. 엄마가 희생하고 살아온 세상을 보상받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엄마도. 근데 이상하게 아저씨 옆에 있으면 그냥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지 뭘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엄만 그래. 그리고 또 우리 딸 할 때 같이 둘이 해볼까 막 그런 생각. no. 나 따로 사실은 하겠습니다. 따로 할 거야. 근데 네, 같이 동규. 하면은 더블 웨딩 하면은 세간의 이목을 끌긴 하겠다. 아니 나는 동주는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고 엄마는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야, 이슈는 뭐, 아유. 국내 최초 아닌가? 아저씨도 그래도 날 그만 괜찮아요? 줘.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으니까. 근데 엄마는 엄마가 꼭 이렇게 너를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그게 애틋한 그 마음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뭐 지나간 건데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옛날에 나는 집에 누가 오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제가 손님들을 참 많이 부르거든요. 거의 매일 오는데 걱정이 이제 안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치워줄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혼자 해서 힘들었는데 네. 둘이 같이 하니까 더 재밌다. 그러면서 둘이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거 우리 태연 씨 얘기 좀 들어봐야 돼. 네? 진짜 즐거우신지. 제가 최근에 주부습진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많이 하셨군요. 그런 집안에서 노력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주부습진도 뭐 처음 안 거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60세에 시작한 첫사랑인 것 같아요. 첫사랑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첫사랑. 진짜요. 네. 제가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소름이 막 끼치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첫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고 나는 그냥 시든 풀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태연 씨랑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고 얘기하는데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괜히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리듬을 타는 느낌이 오고 그리고 헤어지고 막 그럴 때 제가 영동대교를 이렇게 많이 서로 데려다 주고 저를 데려다 오고 막 서로 이러면서 그 영동대교를 많이 건넜거든요. 갈 때마다 거기 가면 가슴이 이렇게 그 잠깐의 1, 2분 동안에 가슴이 먹먹하면서 내가 여기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많이 다녔던가. 이게 그런 것들이 사랑이었구나. 그냥 아무 조건 없는데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 좋고. 그 당시에 영동대교 왔다 갔다 할 때 영동대교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너무 좋았어요. 나 진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잠바 많이 입잖아. 수트 같은 거. 그것도 같이 세트로 샀고 티셔츠도 일본 갔을 때 같이 사고 하니까 세트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커플 룩이. 그리고 또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자전거라는 거를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로드사이클을 타니까 저를 선물로 로드사이클을 해준 거예요. 로드사이클을 이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타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레슨을 받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그 장면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거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에로스가 네네. 이렇게 뭐 젊은 애들한테만 네. 사랑의 화살 사랑의 쏘고 그러지 큐피드 않잖아요. 쏘는 거. 네. 나이와 상관없이 에로스는 사랑의 화살을 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에로스도 고령화가 돼 있지 않을까. 그 고령화 시대, 120세 시대를 네. 살고 있기 때문에 60이면 새로운 젊은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나이를 몰라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박사님,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그 마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설레는 마음이. 그래요. 사랑이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나이와 무관하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 생기면요. 우리 대뇌에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뭐 도파민, 그다음에 뭐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거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어떻게 보면 기간 그게 보통 한 30개월 이렇게 가거든요. 한 2, 3년 간다고 보는데요. 요게 이제 싹 사그라들면 요 자리를 다른 사랑의 형태, 사랑은 사랑이지만 좀 다른 사랑의 형태로 맞아요. 채워줘야 돼요. 뭐 존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신뢰나 믿음, 네. 그다음에 뭐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메꿔주지 않으면 이 막 남녀의 불타는 한 2, 3년 가는 사랑은 이게 약간 이제 불꽃이 사그라들어요. 맞아요. 네. 네. 결국 이게 많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측은지심이 생겨요. 그 배우자한테도.
그 형돈 씨도 유라 씨하고 딱 이제 눈이 맞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눈이 그렇죠. 딱 맞아가지고 집에 와도 막 가슴이 뛰고 보고 싶고 막. 네. 이 기간이 한 얼마나 가셨어요? 유효 기간이? 지금도 아 지금도? 잘했다. 잘 막았다. 네. 네. 지금 그 질문이 굉장히 사람이 가슴을 뛰게 하는데 말해요.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순발력을 요하는 네. 질문이었어요. 이야, 네, 이 가슴이 네. 굉장히 뛰는데요. 네. 아주 근데 그런 큰 감동은 아주 사소할 때 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사를 몇 번 했는데 어딜 가면 꼭 라떼 맛집을 찾아놓는 거예요. 아. 네. 그게 그래서 커피집, 그다음에 꽃집, 네 그리고 가까운 약국, 그런 것들을 해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이사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알고 나만 이렇게 혼자 난리야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좀 감동 받았습니다. 네. 오. 일상의 아주 작은 일상. 행복들. 네, 작은 네, 행복. 네. 저는 이게 이게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그 2층 거실에서 애기 엄마가 애들 이렇게 빨랫감을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인데 고생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한 여자로서의 삶보다는 엄마의 삶으로서의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이제는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아. 좀 그 측은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또 결혼 생활이 길었으니까 날짜도 기억나네. 2014년 4월 11일 날 제가 하여튼 계단에서 엎어져가지고요.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반기부스를 한 달 정도 제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데려가서 욕실에 세워놓고 다 샤워를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닦아서 바디로션을 다 바르고 꼼짝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하프통 반기부스를 다 채워서 다 감아서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네.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한 달. 세상에. 그래서 제가 정말 나중에는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떠나보내는 장례하는 과정에서 그 남편이 보여준 그 정말 깊은 그 마음, 깊은 사랑 이런 게 감동이죠.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 이제 되게 사랑이 더 단단해지죠. 네. 우리 정희 씨도 이렇게 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이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 이 깊은 감동을 받은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가까워지기도 전에 제가 암 선고를 받았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제가 머리가 항암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졌을 때 자기 머리를 먼저 깎고 그다음에 제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간 이제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어색하잖아요, 둘이. 그런데 미리 머리를 싹 깎고 웃으면서 저는 머리를 미리 깎았어요. 그래서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깎으세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이거 영화 있지 않았나? 네네.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가 한번 놀랬고, 머리 빠지는 과정이 참 추해요. 그 나중에는 이 눈썹도 없잖아요. 눈썹도 없고, 예, 손톱은 까만색으로 있잖아요. 꼭 망치로 때렸을 때 멍든 거. 또 피주머니는 이만한 거 맨날 차고 있죠. 그거 갈아내고 CC 적고 이런 거 나도 구역질이 나는데 구역질이 나거든요. 저는 제가 제 걸 못 보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해서 씻어서 다 다뤄주고 또 적고 CC 적고 뭐 하고 모든 걸.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또 임플란트 하러 다니고 뭐 허리 치료 다니고 근데 그 병원을 다 또 중간중간에 케어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정희 씨를 만나기 전에 제 인생에서 좀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저도 지냈어요.
어떤 나라의 이제 국책 사업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그 자리에를 가게 됐어요. 욕심을 가지고 그걸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무리수가 자꾸 생기고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문제로 또 그게 됐고 저는 뭐 이런 제 주변을 다 재정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차도 팔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트렁크 하나 남겨놓고 그거를 가지고 어디든지 보내지면 난 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정희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한테 손을 내민 분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추스리고 둘이 의지하면서 잘 한번 해봅시다. 또 예전에 제가 그래 고통 없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 때도 다른 심리적인 걸로 엄청 고통받았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굉장히 자유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돈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에게서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또 정말 힘들 때 내가 SOS를 쳤을 때 과연 저한테 아무 생각 없이 뭐 돈을 턱턱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남자라면 나도 뭐 올인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테스트해 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돈 얘기도 해보고. 근데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자기가 없으면 어때?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칸방에서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라도 함께 견딜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정희 씨나 태연 씨나 약간 종류는 다르지만 아주 절망이라는 마음의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각자가 힘이 되어져서 그 수렁에서 좀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네요. 네. 그러시네요. 자기의 배우자에게 뭔가를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 나를 존중해줘 라는 신호를 이렇게 보냈을 때 이것이 수용되어진 경험.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못 들어주더라도 이 배우자가 이 속상한 마음을 잘 위로해주면서 그것을 잘 좀 진정시켜 본 경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남편이 왔는데 여보 나 오늘 이거 만들었는데 먹어볼래요? 그랬는데 당신이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어딨어. 지난번에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뭐 맛 되게 없더만. 자꾸 이렇게 혼이 나면 다음에 뭔가를 제안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다든가 배우자한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희 씨가 태연 씨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특히 이제 감정 표현을 편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맞아요.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좀 맞아요.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신기하다. 네네. 왜냐면 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제가 맨날 말해 나는 거절해요. 그러니까 늘 거절당하거나 늘 그런 거 꼭 뭐 가족 간의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뿐이 아니라 그게 조금 이제 제가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선뜻 무슨 말을 했으면 이것이 분명히 no thank you 하고 거절을 당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밑바탕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보다는 많이 아까도 얘기한 차단되거나 야단을 막 이런 게 많이 습득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자신감이 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반응이 본능적으로 제가 많이 지금 바뀐 모습에서 지금 그것 어떤 힐링의 시간들이 있었구나 지금 잠시 느꼈어요. 네네. 아니, 제가 이렇게 조금 뭐 신뢰가 안 된다면 뭐 이혼은 했지만 그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초대를 드려놓고 다 방송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며칠 간격으로 큰일을 겪으셨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개그맨 서세훈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정말 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많이 안타까웠어요. 많이 안타까웠고 지금까지 힘든 부분이 아직 다 그 앙금이 가시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나랑 살았으면 안 죽었어.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처음에 온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마음을 다 전해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품어보지 못했던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무서워만 했지 뭐 제가 남편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내가 있고 그런 분이니까 제가 뭐 나설 수는 없었지만 막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고 갈라섰는데 네. 좀 잘 살지, 건강 관리 좀 잘하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못해 미운 마음이죠. 좀 잘 살지. 제가 더 성숙했다면 더 그런 거를 이렇게 옳게 더 강하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당시엔 너무 그냥 커다란 사람, 큰 사람으로만 보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게 답답한 거죠. 자녀분들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네,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엄마 편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전 남편한테 미안했던 점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에는 천천만만을 얻은 것 같이 저는 좋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은 더 외로웠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져도 자식이나 아내가 셋이서 똘똘 뭉쳐 있다고 느꼈을 때는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 힘들었던 거를 이제 잊고 잘 견뎌내야죠. 지금은 이제 표적 치료도 끝났고 다 끝났고 이제 약물 치료로 한 3년 정도만 더 버티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거죠.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뭐 MRI도 찍고 뭐 또 뭐 3주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또 일도 아닌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제는 홀가분하고 일단 통증이 없고 부기도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지가 많이 빠졌지. 그치, 원래는 여기 얼굴이랑 이런 데가 다 부작용으로 누르면 이렇게 느리게 또 올라. 이만해져. 보톡스 맞을 필요도 없어. 이미 이만해. 예, 이미 달 떠 있어. 엄마 계속 그러면 너무 마음 아팠겠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데 진짜 대견한 거기 목욕탕 아주머니들도 대견했대잖아요. 근데 진짜 대견한 마음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이거보다도 약간 긍정적으로 엄마가 와, 잘 이겨내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떤 순간에는 진짜 엄마는 엄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오히려 엄마지 그럼 엄마가 뭐. 근데 원래는 좀 의지하기 좀 힘든 스타일이었는데 10번에 7번은 동주가 엄마 같아요. 주위의 많은 이들의 응원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한 사람도 얻었습니다. 평소에는 좀 어떻게 데이트를 좀 하세요? 이제 우리 여기서 뭐 현장까지 또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둘이 스쿠터 타고 막 다녔어요. 이 동네를 막 그렇게. 겁도 없다 진짜. 와. 겁이 많이 없어졌어.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없잖아, 동주야. 엄마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런 경험을 한 게 너무
익사이팅하고 둘이서 스쿠터 데이트. 스쿠터 타고 또 로드사이클 타고 서로 건강해야 오래 일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하는 스포츠를 좀 하나씩 좀 늘려가고 있어요. 몇 가지를 하시는? 저요 같이 한 거는 등산 그다음에 자전거 또 뭐 했죠? 뭐 수영도 시작했고. 수영도 가르쳐줘. 아 맞네 수영하는지. 수영도 우리 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은 저랑 먼저 친했잖아요. 서정혜 대표. 아, 그렇네요. 먼저 친했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 같은 목욕탕을 가요. 저는 물론 남탕으로 들어가죠. 그러셔야죠. 그 목욕탕 사우나 밑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셋이서 거기 내려와서 같이 운동하고 수영하고. 어떤 때는 둘이 수영하고 저는 안 해요. 두 사람은 건강과 사랑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조금씩 이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쪽에도 좀 탤런트가 있고 저쪽에도 탤런트가 있고 조금씩 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하게 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도 용기를 내서 이제 먹어보고 지금은 저보다 더 잘 먹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잘 먹지. 그런 정신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좋은 영향이 서로에게 있네요.